갑자기 방송을 좀 켜봤는데요.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을 이제 보러 갈 건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초연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작품을 잘 모릅니다. 원래는 브로드웨이에서 만들어진 지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98년인가요? 그쯤 만들어진 작품이라 거의 뭐 30년 정도 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좀 공부를 좀 해가지 않으면은 좀 더 재밌게 보는데 좀 지장이 있을까봐 또 밤에 또 이렇게 부랴부랴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오늘 제가 공부할 자료들이 이만큼인데요. 이게 보도 자료입니다. 보도 자료고 프레스킷이라고 하죠. 이 보도 자료하고 프레스킷은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이 프레스킷이라는 게 보도 자료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고요. 프레스킷은 좀 더 그 중에서도 좀 전체적이고 이 작품에 대한 뭐 캐스팅이라든지 뭐 작품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뭐 어디서 상 받은 얘기들 이런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그러니까 이 누구라도 이 자료만 보면 이 작품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보도 자료의 그 끝판왕, 이게 총집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이제 프레스킷입니다. 이 시티 오브 엔젤의 프레스킷을 제가 좀 오늘 좀 읽어보려고,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켜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야근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 조금 전에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사실 내일 보러 갈 건데, 그래서 오늘밖에는 제가 예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그냥 시티 오브 엔젤에 아마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공부방인가요? 네. 그럼 하나씩 좀 볼까요? 자료를 보면은 하나의 무대, 두 개, 세 개. 이게 첫 장입니다. 포스터도 보이시죠?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포스터가 굉장히 좀 강렬한 이미지죠. 좀 8월 8일에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 중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충무아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극장도 좋지만 회사에서 좀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극장이고요. 대학로 못지않게 제가 좋아하는 공연장이기도 합니다. 블랙 코미디, 누아르 뮤지컬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누아르라는 장르에 대해서 좀 이따가 한번 좀 더 공부를 좀 해보겠지만은, 누아르 아시죠? 원래는 이제 검다, 블랙이라는 말이죠. 근데 뭐 이건 뭐 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뭐 첫 장부터 조금씩 한번 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은 1989년 맞죠? 1989년 미국 브로드웨이 버지니아 극장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1989년이니까 올해가 2019년이니까 벌써 이게 99년, 2009년, 30년이나 된 작품이죠.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했고, 이후에 영국의 웨스트엔드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외로 호주하고 일본에서만 공연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주와 일본을 거쳐서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올해가 이제 당연히 초연 무대고요. 모든 작품들이 그렇지만은 이 초연 때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이 초연 무대를 잊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초연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배우들, 초연 때 배우들이 정말 그 뛰어나고 유명하고 대중에게 인지도도 높은 배우들이 초연 무대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소개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관객분들에게 좀 인지도가 높고 좀 인기가 있는 그런 배우분들, 또 당연히 뭐 실력과 기량도 뛰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캐스팅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번 시티 오브 엔젤에서도 정말 그
기라성이라는 단어는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예, 일본식 표현이라고 했어요. 네, 하여튼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배우분들을 캐스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주인공이 이 작가입니다. 작가 이름은 스타인인데요. 배우가 마틸다로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최재림 배우. 네, 최재림 배우가 스타인 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더블 캐스팅이죠. 네, 가슴 속을 뻥 뚫는 시원한 가창력과 카리스마 있는 강렬한 연기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온. 예, 좋은 얘기는 다 갖다 써 붙여놨는데, 예, 능히 뭐 이런 수식어를 붙일 만한 배우입니다. 강홍석 배우죠. 최재림, 강홍석 배우가 스타인 작가입니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죠. 스타인 역을 맡았고요. 다음에 자료를 좀 넘겨보면은, 예, 이 스타인 이 작품의 특징은 극중극입니다. 예, 극중극은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 시티 오브 엔젤에서는 작가가 있고 이 작가가 쓴 영화, 예, 영화 속이 같이 또 병치되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걸 구성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아직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예, 시나리오 속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지만 당연히 이 공연에서는 직접 등장을 합니다. 이 탐정인데요. 예, 그렇죠. 느와르에서 탐정이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미국식의 느와르 영화보다는 홍콩 느와르, 주윤발 형님 나왔던, 예, 주윤발 형님이 정말 풍미를 했었죠. 예, 홍콩 느와르 장르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데, 홍콩 느와르에서는 뭐가 등장하죠? 꼭 총 쏘는 조폭 아저씨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미국식의 오리지널 느와르에서는 꼭 이렇게 탐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느와르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따가 아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탐정입니다. 이 주인공이 시나리오 속의, 영화 속의 주인공이죠. 스톤, 이름이 스톤입니다. 작가는 누구였죠? 작가가 스타인, 예, 그리고 탐정이 스톤, 예, 돌 탐정입니다. 돌 탐정. 스톤 이야기는 이지훈 배우, 그리고 짙은 목소리와 고든 매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든 매력의 이미지에서 최근 무대 변신을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테이 배우가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훈, 테이 두 분의 배우가 이 스톤 역을 맡았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이지훈 배우나 테이 배우나 다 가수. 예, 이지훈 배우는 가수 출신 배우, 예, 연기자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고, 요즘에는 가수로서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요. 테이 씨는 뭐 가수와 연기 배우 생활을 이제 겸업하고 있는 분이시고, 또 이지훈과 테이 또한 가수로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던 스타들로 최근에는 뮤지컬 무대에서 당당히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났다, 이렇게 보도자료에는 적혀 있습니다. 탐정 스톤으로 변신해서 여심을 사로잡는 남성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과연 어떤 남성미를 보여줄지는 공연을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스톤과 스타인, 예, 자꾸 작가 스타인이 입에 붙질 않네요. 스타인과 스톤 있으면은 조금 이제 직구준역이 좀 하나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기서는 영화 제작자 버디 역이군요. 버디. 근데 이 작품은 스타인과 이 스톤을 제외하면은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1인 2역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좀 울리는군요. 1인 2역. 예, 그래서 가뜩이나 이름 안 외워지는데, 이게 한 배우당 캐릭터 2명씩의 이름을 외워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두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잠시만요. 그렇죠. 1인 2역.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영화 속 세계를 넘나들면서 1인 2역을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도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제 인물 캐릭터는 4명이지만 영화와 현실을 오가며 총 8개 배역, 8개죠. 8개 배역, 8개 배역이 극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버디, 영화 제작자 버디이고, 그 다음에 그 영화계의 거물 어윈 어빙역입니다. 비슷한 캐릭터군요. 네. 이 역은 그 정준하, 무한도전 종영 이후에 오랜만에 대중들과 관객 앞에 서는 정준하 씨, 정준하 배우. 그리고 임기용 배우죠. 예, 임기용 배우와 정준하 두 분이 딱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어떤 모습을,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딱 그려지고요. 사실 이런 역할은 임기용 배우 정말 잘하죠. 예, 정준하 배우도 물론 당연히 그뭐 잘하시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무대에서 봤을 때 예, 임기용 배우는 제가 종종 봤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역 잘하죠. 제가 임기용 배우를 처음 봤을 때는 김종욱 찾기였어요. 김종욱 찾기 때 그 임기용 배우가 그 멀티맨으로 등장을 하죠. 정말 진짜 그 객석 뒤집어지는 연기를 보여주었고요. 그때 아마 김종욱 찾기의 그 여주인공은 지금 백종원 씨의 안사람이 되어 계시는 소유진 씨가 당시에 김종욱 찾기를 맡았던, 그래서 아마 제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남자 배우들은 대충 이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여자 배우들인데요. 여자 배우들에서는 애프터스쿨 출신, 이분도 뮤지컬 작품을 몇 번 또 꽤 하셨죠. 가희 씨가 있고요. 그리고 백주 씨, 이분도 백주 배우도 정말 잘하죠. 정말 천연덕스러운 연기는 이 백주 배우의 정말 전매 특허 같은 그런 역할인데요. 자, 여기서는 긴 무대 공백기 끝에 엉뚱한 매력을 지닌 버디의 와이프 칼라 헤이우드, 그리고 그 탐정인 스톤을 또 두 개니까요. 영화 속에서는 하나는 현실의 역할이고 하나는 영화 속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스터리한 판파탈 캐릭터인 어로라 킹슬리. 이름도 참 다 어렵습니다. 예. 어로라 킹슬리. 오로라가 아니라 어로라군요. 어로라 킹슬리요. 이렇게 두 가지 역을 가히 백주희 배우가 또 맡게 됩니다. 또 여기 또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리사 배우하고 그 방진희 배우가 더블 캐스팅 됐는데, 그 스타인, 현실에서인 작가 스타인의 매력적이고 유능한 여자친구 역인데요. 이름이 개비입니다. 개비.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는 탐정 스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헤어진 전 애인, 자 매혹적인 여가수 바비 역입니다. 이 개비와 바비 역을 리사 그리고 방진희 배우가 맡고 있죠. 리사 배우는 최근에 킹하드에서 제가 봤고요. 정말 인생 역할 하나 보여줬죠. 방진희 배우는 마틸다에서 우리 여선생님, 정말 착한, 학창시절에 꼭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여선생 역을 방진희 배우가 또 보여줬었죠. 그리고 여자 배우 역할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김경선 배우와 박해나 배우. 김경선 배우 하면 시카고죠. 김경선 배우와 박해나 배우가 또 같이 더블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버디 영화 제작자 버디의 비서 도나,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스톤의 비서입니다. 여기서는 또 주인공, 현실에서는 버디의 비서인데, 악역을 맡고 있는 버디의 비서인데, 그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 스톤, 탐정 스톤의 비서 올리 역입니다. 그래서 또 영화와 현실을 오가면서 또 연기를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캐스팅 얘기는 대충 이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벌써 노래 잘하는 배우들을 다 뽑아놨군요. 정말 뭐 누구 하나 정말 구멍이 없는 정말 완벽한 골키퍼로 치면 정말 그 거미손을 가진 그런 구멍이 없는 이런 그 배우진인 것 같습니다. 캐스팅진이 그런 것 같고요. 자, 이 시티 오브 엔젤의 이제 사실 뮤지컬은 이 작곡, 음악과 이제 대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천재 작곡가죠. 그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가 천재 작곡가로 불리는 싸이 콜먼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그 1940년대 헐리우드 세기 물씬 풍기는 화려한 스윙 재즈 넘버가 인상적인 뮤지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올드풍의 그러니까 아마 시카고는 좀 더 그 이전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194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것인 만큼 그 음악도 그 고색 창연한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겠죠. 우리나라 치면은 뭐 1940년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음악인지. 예. 1940년대 재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1940년대 재즈는 1930년대 높은 인기를 자랑했던 빅밴드 스타일이 줄어드는 대신 모던 재즈의 초석인 비밥이 시작되고 재즈가 예술로 격상되던 시기다. 그렇죠. 예. 그 빅밴드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1930년대는 인건비가 쌌던 모양이죠. 빅밴드가 성행을 했습니다. 뭐 밴드 뭐 20명, 30명씩 뭐 더 된 수도 있고요. 오케스트라죠. 예, 빅밴드. 뭐 루이 암스트롱, 뭐 듀크 헬링턴 이런 전설적인 그 당시 이제 그 재즈 뮤지션들이 있었고요. 뭐 빅밴드 시대 노래들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이면은 뭐 싱싱싱 이런 거 있죠. 뭐 빰빰빰빰빰 이런 싱싱싱 다 아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빅밴드 스타일이고 그 빅밴드가 이제 한번 가고 모던 재즈 초성 비밥. 네, 비밥이면은 보통 이제 색소폰, 뭐 드럼, 베이스 뭐 이런 소규모 해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또 연주도 수준이 높아지고 좀 더 거칠어지고 또 코드도 복잡해지고 비밥 스타일이죠. 네. 저희가 이건 재즈네라고 듣고 있는 약간 오리지널 재즈의 느낌이 드는 곡들은 대부분 다 이 비밥 뭐 재즈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비밥이 나중에 좀 더 이게 세련되진 너무 거칠고 이런 것들을 좀 깎아내고 좀 더 세련되진 하드밥으로 갔다가 그 유명한 마일스 데이비스 쿨 재즈로 넘어가게 되죠. 자료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클래식의 영향을 받은 쿨 재즈가 유행을 했는데 이 작곡자 싸이 콜먼은 시티 오브 엔젤에서 모던 재즈와 쿨 재즈를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질리지 않는 매력적이고 2000년대에 들어도 클래식 같지만 스타일리시한 넘버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싸이 콜먼 이 작품 저희가 최근에 봤죠. 예, 바넘이 바로 이 싸이 콜먼의 그 음악으로 싸이 콜먼이 그 곡들을 작곡했었고요. 포시라는 아마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포시라는 작품도 기억하실 겁니다. 네. 포시의 음악도 그 싸이 콜먼이 작곡을 했습니다. 자, 작품 서두부터 의미 없는 음절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노래 이게 스킷이죠. 재즈에서 이게 두밥두밥두밥두밥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사는 없지만 이렇게 저 소리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스캣 창법을 요걸로 이제 작품 서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그 프레스콜 때 영상이 유튜브에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 그 뒤에 보면 이 자료 뒤쪽에 보면요 그 넘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넘버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던 넘버들이 아마 이제 대표적일 텐데, 아까 그 스케스로 하는 그 네 명의 배우가 나와서 스케스로 이 작품의 문을 여는데, 그것이 이제 프롤로그고, 그다음에 여자를 너무도 몰라라는 넘버가 다섯 번째 넘버군요. 네. 이게 왜 넘버인지 아시죠? 예, 뮤지컬은 그 아주 예전에 초창기 때에는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이렇게 넘버만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뮤지컬에 등장하는 곡들은 지금은 제목이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만 당연히 아직도 넘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넘버가 여자를 너무도 몰라. 이게 아마 그 원어로는 What You Don't Know About Women 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넘버 버디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1막의 마지막 곡인 넌 안 돼 나 없인 이라는 곡입니다. You are nothing without me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2막의 마지막에서도 리프라이즈가 되는 걸로 봐서 아마 이 곡이 가장 뭐 대표적인 넘버, 대표적이면서 그 중에서 더 대표적인 넘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곡은 그 작가 스타인과 자기가 창조해낸 극속의 탐정 스톤이 서로 대립하면서 부르는, 서로 나 없인 넌 안 돼 라는 것을 서로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대립 구도를 이루는 그런 이중창의 멋진 넘버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역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악 감독은 김문정 감독이 맡았군요. 뭐 우리나라 뮤지컬계의 최고의 음악 감독이죠. 네, 이번에 그 김문정 음악 감독이 이끄는 뭐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는 더 MC 오케스트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18인조 빅밴드를 구성을 해서 라이브로 공연을, 음악을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자, 이게 시티 오브 엔젤이 1940년대 할리우드에서 유행했던 영화 장르. 1940년대니까 뭐 당연히 흑백이고요. 뭐 그냥 누아르,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아르라는 게 블랙이란 뜻인데 뭐 알아서 흑백 영화군요. 네. 이 당시에 사실은 이런 장르의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크게 유행을 했고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1940년대면은 저희가 1945년에 그 일제치하로부터 저희가 광복을 맞이했기 때문에, 해방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렇게 그러던 어렵게 살던, 정말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하던 시절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참 팔자 좋게 필름 누아르 영화가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블랙 코미디 누아르 뮤지컬인데 이게 궁금해요.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랙 코미디 누아르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이제 저도 블랙 코미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그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식의 코미디를 보여주는지는 제가 어떻게 뭐 예상을 하거나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1989년 12월 브로드웨이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초연을 했던 정말 30년 된 그런 작품이죠. 1990년에 토니 어워즈 6개 부문, 드라마 데스크상 8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상복이 많았던 작품이고요. 사실 이 시티 오브 엔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시티 오브 엔젤이 사실 동명의 영화가 있었죠. 공교롭게도 이 작품은 1989년인데 1998년인가 거의 9년 후에 그 동명의 영화가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맥 라이언이, 예, 저도 참 좋아하는 여배우인데 우리나라에서 찍혔죠. 네, 맥 라이언, 니콜라스 케이지와 맥 라이언이 출연했던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을 베꼈구나 싶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시티 오브 엔젤은 천사의 도시라는 뜻이지만 로스앤젤레스, 네, LA의 별칭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 작가들이
창작한 이런 이름은 아니고요. 원래 있는 이름을 뮤지컬과 또 영화 이름으로 갖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와 현실로 이루어진 이중구조, 극중극 형태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극 중에서 영상과 조명의 색채 대비로 구분된다. 영상을 아마 좀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했을 것 같고, 조명의 색채 대비, 그러니까 컬러와 블랙이겠죠. 요거를 대비시킴으로써 현실과 영화 속을 이렇게 드러내는 아마 이런 기법을 많이 보여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조명은 이우영 조명 디자이너께서 맡으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이제 예습은 뭐 할 만큼 한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아르 얘기 조금 해보고 필름 누아르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 이때가 배경인데 이때에는 할리우드에서는 그 음울하고 냉소적인 이런 범죄 영화 그렇죠. 범죄 영화 그러니까 탐정이 등장하겠죠. 범죄 영화가 대거 그 당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평론가 나노 프랑크라는 사람이 남의 나라 사람이었군요. 남의 나라 사람이 그 필름 누아르라고 명명을 하면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누아르는 프랑스어로 검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필름 누아르가 영화 장르인지 스타일인지 가리키는지 어떤 장르냐 스타일이냐로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엇갈린다라고 합니다. 예, 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어쨌든 이 그 느와르 장르, 필름 느와르 장르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마 이 뮤지컬에서도 이 특징들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염세적인 사설 탐정, 예, 맞습니다. 탐정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탐정이 아주 건전한 탐정이 아닙니다. 늘 영화에 등장만 했다면 맨날 담배를 피워놓고 위스키를 탁 해서 털어놓고 구두는 다리 쭉 펴서 책상 위에 얹어놓고 뭐 이런 그리고 말은 시크하고 이런 염세적인 여기 염세적이라고 표현했는데 하여튼 시크한 그런 탐정이 등장을 하죠. 보통 총도 잘 쏘고 싸움도 잘하지만 영화를 보면 아시다시피 꼭 중간에 뒤에서 기습을 받아서 기절을 해서 뭐 잡혀간다든지 악당들에게 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또 이 여주인공은 꼭 판파탈이에요. 그래서 이 탐정과 뭔가 썸씽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엔 또 뒤통수 치는 이용해 먹는 이런 또 판파탈 이런 여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폭력과 살인 사건 당연히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주인공의 보이스 오브 내레이션 쓸쓸한 저음의 보이스로 이렇게 나레이션을 쭉 까는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플래시백은 이제 회상하는 기법이죠. 플래시백의 적극적인 사용 그리고 명암을 강조하는 조명. 명암을 강조하는 조명이라는 게 바로 그 사진 이 보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보정하실 때 컨트라스트를 저희가 강하게 주면 이 사진은 선명해 보이지만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대비가 커지면서 굉장히 좀 강렬해 보이죠 사진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암을 강조하는 조명, 또 어지러운 미장센. 뭐 이거는 뭐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름 누아르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꼽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아마 제가 봤으면 내일 제가 그 시티 오브 엔젤을 가서 봤을 때에 그 뭐 좀 더 그래도 예습을 하고 갔으니까 좀 더 재밌게 좀 더 깊게 볼 수 있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공연에서도 정말 그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인데 좀 더 적합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연은 두 번 보면 두 번 본 만큼 알고 세 번 보면 세 번 본 만큼 보인다라는 것이죠. 두 번 보면 두 번 본 만큼, 세 번 보면 세 번 본 만큼, 네 번 보면 네 번 본 만큼 보입니다. 이것이 공연의 작품이죠.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예습을 좀 하고 가면 한 번 보더라도 그래도 1.5번 운 좋으면 두 번 본 것 같은 그런 재미와 깊이를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시티 오브 엔젤 보신 분들
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제가 또 같이 오늘 공부를 하셨지만 보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이렇게 그 감상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또 댓글에서 같이 얘기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밤이 깊었는데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